네, 오늘 뭐 우리 MC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잘 안 잊어먹어질 날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 골든타임이 한 지가 1000번째가 됐고,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지도자가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뭐 우리 투자 경제 프로다 보니까 눈에 더 띄는 거는 일단 지금 적경지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프레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 아니죠. 2007년 그 화해무드가 조성될 무렵에 또 적경지대 토지 가격 갖고 기획부동산하고 무분별한 사재기 열풍이 일부 불었던 거 사실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토지 투자, 장기 투자 생각하시면 통일되지요. 통일되면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중장기 투자로 정말 통일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또는 화해되는 그 분위기에서 어떤 토지 투자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고서 뭐가 잘 될 것이다. 특히 저희 방송에서 계속 지금 상담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아주 난립합니다. 그 전에 2007년에는 정말 피해 사례 많았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준의 알토란 왜 이름으로 이 알토란으로 바꾼지 아세요? 땅보다는 알토란, 알짜배기 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평가하는 그런 프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으니까 저희 프로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적경지대 토지 투자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사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가격이 급등한 이 접경 지역의 토지는 주식시장에 좀 비유를 하자면 급등주, 뭐 테마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나올 때는 언제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중장기적으로 토지시장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조언 드렸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용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몇 주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시민들이 찾고 있는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도시공원이 그중에서도 청계산과 우면산 공원이 약 7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지 이 도시공원과 관련된 일몰제 이야기 오늘도 좀 자세히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예, 요즘 뭐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그중에 도시공원에 관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어서 지금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요 문제 갖고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서울시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사들인다. 왜? 이거는 일단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2일부터 일몰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총 한 13조인데 서울시에서 한 13조가 필요한데 이 중에 1조 6천억 원은 우선 보상 대상지입니다. 일단 이거는 시급히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이 생기면 한 데가 아니고, 왜냐면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든지 뭐 불법이 있는지 합법인지 지금 뭐 그 훼손지가 많이 있든지 이런 지역이 일단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돈이 한 1조 6천억 원이고요.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 원인, 뭐 전시간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집중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끝없이 도시계획시설, 학교나 도로나 공원이나 또는 그 상하수도 처리시설 또는 장례시설, 개인이 하기에는 지금이야 큰 이권 사업이지만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을 관에서 주도해서 계획을 잡았던 게 바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발생 원인은 첫 번째, 지자체의 재원 부족입니다. 보상을 못 해주니까 이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재원 부족, 지금 서울의 2017년 기준 서울시 같은 재정 자립도가 한 57% 정도 됩니다. 그 5대 광역도시 말고 나머지 지역들은 평균치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원 부족이 일단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욕심 또는 무리한 계획,
확정되지 않은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무리한 도시계획을 설정하다 보니까 무리한 과다 그 인구 설정을 하고 그러므로 발생한 학교, 도로를 무리하게 도시계획으로 잡았던 거죠. 지금도 토지용 계획 확인서 보면은 빨간 선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쁘게. 내 땅 옆에. 지난주에 상담을 하는데 땅이 이 땅이고요. 현황 도로가 이렇게 상거리에 잡혀 있는 땅인데 이 안으로 불필요해요. 여기는. 빨간 선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임에도 현황 시세 가치 판단을 못 받는 땅이 돼버린 거죠. 도시계획 시설 때문에요. 그래서 2020년까지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시한 도시계획 시설 계획을 설정했던 데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 결과의 조급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타임갭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임기 내에 내가 다음 차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도시공원을 매입한다, 이거 갖고는 표 못 얻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놓고 내가 외곽순환도로를 놓고 내가 뭘 놓고 이렇게 황금빛 또는 분홍빛 청사진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중에 이 도시공원은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정치의 어떤 표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결과의 조급성이라 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거로 인한 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이 발생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이 되었고 해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문제겠죠. 일단 우선 보선 대상지는 시급히 보상을 해야 돼요. 나머지 우리 아까 MC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청계산이나 우면산이나 일자산이나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내 집 뒤에 또는 내 집에서 걸어서 3분에 있는 도시공원들을 막 다니다가 못 다니게 개인 사유지니까 권리 행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몰이 돼서 당연히 재산권 행사하겠죠.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난개발입니다. 무조건. 난개발과 환경 문제입니다. 뭐 누구나 짐작하시겠죠. 관에서 주도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개발을 하는 것과 개인이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개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 너무도 당연할 테고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이나 또는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개발로 인해서 뭐 조망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가끔 얘기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개발 가치와 환경 가치를 따졌을 때 제가 이 얘기는 그 서울의 숲하고 용산공원 얘기할 때 강의했던 얘기예요. 지금은 개발 가치가 훨씬 더 투자 포인트로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나 너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급격한 토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그 동네에 뭐 간헐적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풀려요. 일몰이 돼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객체가 될 수 있다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럼으로써 가격이 많이 급상승할 수 있고요. 전체 토지 시장의 가격을 일종의 왜곡을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가치와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개발 압력이 높고 지하철이 들어가고 역세권이고 하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나오는 아주 단적인 부동산의 특징이 부증성입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는 작습니다. 작은 걸 늘어나지 않고 물론 새만금 개발이나 간척사업처럼 이렇게 농토를 매립해서 늘어날 수 있겠죠. 도심의 땅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가 왔고 우리가 오늘같이 이런 그 남북 화해 무대가 있고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만약에 통일이 되어 더 좋아지면 이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질의 문제가 부동산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여집니다. 이럼으로써 그 세대 간의 그 갈등 또는 지역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개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등산로 막거나 또는 어떤 개인의 행위를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다 우리가 추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나쁜 분들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으로 개인 사적 제약을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서 20년 그 전에 10년이기 20년인지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일에서 이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피해 구제책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습니다. 남은 시간이 너무 보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했던 이유는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우리가 손 놓고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안타까워서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